윈터 이즈 커밍이에요. 아,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오다. 지금 한창 더운 여름이지만 윈터 이즈 커밍. 중요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그 중국이 심각한 식량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음모론입니다. 이것도 음모론인데 네네. 그 식량난의 그 기폭제가 되는 것은 돼지 파동입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돼지한테 전염병이 들면 황제가 바뀐다. It's all about humanity. 돼지가 대량으로 죽게 되면은 중국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을 가보면서 바이러스를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오. 근데 중국 전토가 거의 돼지 독감에 퍼져버린 거예요. 멀쩡한 돼지가 중국 땅만 들어가면 다 뒤져버려요, 그냥. 야. 돼지 독감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구마구 퍼지는 거예요. 이게 중국은 거의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은 앞으로 강제우성, 강동성, 길림성, 요령성 6군데 성이 전부 앞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지 왕국이야 이게.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해버렸다. 그럼 중국 경제는 몰락해버려. 그러면 즉시 홍콩이 중국에서 분리하겠다고 나서고 광교성, 길림성, 요령성 거기다가 티베트가 또 독립할 거야. 그러면 중국 땅덩어리는 쫙 쪼개져요.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전 세계가 재편되는데 그때 내가 모두 해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냥 인해 전술로 쳐들어오는데 돈으로 쳐들어와 나중에 핵무기로 쳐들어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중국을 조용하게 쪼개가지고 6개 국가로 쪼개가지고 각 성별로 쪼개가지고 아시아 연방을 통일할 때 About humanity. 이게 원래 제가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반중 집회를 홍보하다 보니까 오늘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원래 저번 주에 하려던 게 윈터 이즈 커밍이에요. 아,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있다. 왕자 게임이 나와. 겨울이 오고 있죠. 지금 뭐 이제 여름 지나면 겨울이죠 뭐. 지금 한창 더운 여름이지만 윈터 이즈 커밍. 중요합니다. 아. 이걸 왜 하느냐? 그 중국이 심각한 식량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요? 거기 뭐 우리가 식료품도 많이 수입하는 그 중국이 식량난에 빠진다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내가 일부러 자료 제공 안 할 거예요. 음모론입니다. 오. 음모론. 여기서 다 음모론이에요. 이것도 음모론인데 네네. 중국이 심각한 식량난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식량난의 그 기폭제가 되는 것은 돼지 파동입니다. 저 같은 개돼지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돼지들, 개들을 죽으라고. 슈와인 플루, 아, 돼지 독감이 네, 네. 매우 위험합니다. 돼지 독감. 네. 중국은 이미 1년 반 전부터 돼지 독감이 돌았어요. 벌써요? 돌았는데 돌았나? 네네. 제가 이번에 중앙아시아를 갔다 왔잖아요. 중앙아시아를 가서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 주로 따뜻한 유목지대를 갔다 왔어요. 농경과 유목지대를 네. 주로 방문을 했는데 특이사항을 발견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왜요? 양들이 다 휴가 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양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돼서 카자흐스탄에서 농업과 목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오, 카자흐스탄이요? 네, 왜? 그러니까 서방 자본이. 서방 자본이? 네. 카자흐스탄이요 고기가 넘칩니다. 제가 보세요 지금 여기 봐. 뚱뚱하죠? 개돼지? 공자광. 이거 늑대. 이거 돼지가 아니라 늑대. 죽이는 늑대. 양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양이 되잖아. 내가 10일 동안 중앙아시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돼버렸다고. 뚱뚱해졌어. 그 전에 뚱뚱했던 건데? 아예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 뚱뚱해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페이스가 말리는데. 아니 거기는 가면 고기가 지천에 깔렸다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고기를 먹으니까 이게 살이 쪄버린 거예요. 그렇죠. 매일 먹어요. 인구 1700만에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예요. 크다. 고기가 넘쳐. 그래서 아니 고기가 많고 진짜 그걸 밀은 세계 수출 2위입니다. 오. 캐나다가 1등, 카자흐스탄이 2등이에요. 오, 먹을 거 썩어 넘쳐. 근데 서방 자본이 들어와서 더 생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들 왜 이러지? 그러다가 왜 이러지? 돈을 막 버리네.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자, 근데 이러면서 내가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밀값 떨어지고 고기값이 떨어진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그리고 카자흐스탄 인구도 없는데 이런 대규모 미친 생산을 왜 하냐예요. 미쳤네. 미친 생산 많네요, 진짜. 아니죠, 이게 중국이죠. 중국 지역이에요. 돼지 독감?
짜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아. 중국이 지금 그 돼지 독감이 돌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중국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500마리의 돼지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중국은 1년에 100마리를 소비한다 칩시다. 그러면 500마리 돼지 중에 400마리는 남겨두고 100마리만 시장에 내놔서 고기를 판매해요. 도축해서. 네네. 그랬는데 중국에서 돼지 독감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20% 정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00마리에서 20%면 얼마야? 그것도 100마리. 100마리. 맞아? 500이 20%면 100마리. 맞아? 그럼 이제 400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400마리가 남아서 20%가 줄었으니까 그럼 20% 낮춰서 100마리를 도축하면 안 되고 80마리만 해야겠죠? 100마리 팔면 안 되죠. 개체수가 감소했으니까. 근데 먹는 건 100마리를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뭐냐?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 안 먹어도 되는데 일단 80마리가 시장에 유통이 되게 되면은 돼지고기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근데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안 올라갔어요. 어? 안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돼지고기 가격을 안 올릴 수 있는 방법.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된다고. 즉 뭐예요? 공급을 맞춰주면 되는 거야. 80마리잖아. 20마리가 비잖아. 네네. 그 20마리 맞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100마리 채워주면 되잖아. 카자흐스탄? 아니요. 이게 처음에 중국 애들이 좀 미친 짓을 했는데 여기 수입이라고 하는데 아직 수입은 좀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왜 500마리에서 100마리를 도축하고 400마리를 남기는 겁니까? 왜냐면 계속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400마리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근데 500마리 중에 100마리가 죽어버리고 400마리가 남았는데 거기서 100마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80마리만 잡아먹어야 되는데 100마리를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격이 안 올라. 그러면 여기서 20마리를 더 끄집어온 거예요. 즉 뭐다? 새끼를 낳거나 새끼 돼지를 시돼지.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번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돼지가 없어지니까. 그렇네. 잡아먹었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가격을 올려가지고 공급만 맞춰줬으면 됐는데 아. 이걸 갖다가 가격을 균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좆대버렸지. 돼지의 대학살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그냥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 새끼를 낳는 개체수를 줄이다 점점 공급량에 심각한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공급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새끼 낳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러시아에 SOS를 했습니다. 오. 살려주세요. 오. 돼지가 부족해요. 어허.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돼지를 수입했어요. 뭐 해줬어요 러시아에서? 아니 러시아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러시아 땅에 인구는 적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원래 농업국입니다. 수출해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돼지 고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새끼를 양산할 수 있는 돼지를 수출한 거예요. 오. 근데 어떤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네. 아담 스미스가 존재했나 봐. 어허. 분명히 멀쩡했던 돼지가 중국 국경을 넘는 순간 돼지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고 중국에서 중국 전국에다가 유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새끼를 와, 낳게 해버렸어요. 정말 어쩌냐. 새끼를 낳았어. 어쩌냐, 그러면서 이렇게. 마구 돼지 독감이 퍼졌어요. 안 됐다. 네. 근데 왜 웃어? 웃지 마라. 안 웃고 있어요. 안 웃는 거야? 왜 그렇지 근데? 자,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또 죽은 돼지들 있잖아요. 돼지 독감 걸려 죽은 돼지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감염돼 있잖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잖아요. 먹으면 안 돼. 왜 그렇지. 먹으면 안 되냐? 들어. 그 감염된 돼지를 먹는다고 그 사람이 그 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균자가 됩니다. 오. 바이러스를 옮기는 보균자가 된다고. 그럼 돼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돼지죠. 하이브리드 개돼지가 된 거죠. 와, 안 그래도 돼지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조류독감의 균은 잘 안 죽어요. 오. 이거를 끓는 물로 해가지고 돼지 독감의 균. 네. 네. 팔팔팔팔 끓여서 한 30분인가 1시간을 해야만 죽는답니다. 오. 근데 우리가 먹는 삼겹살처럼 구워 먹잖아요. 안 죽어. 왜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죽지가 않아. 너무 시간이 짧아서? 장기간 열을 가해서 죽이는 건데 고기 굽는 거는 그게 안 돼. 특히 중국 요리 어때요? 그냥 확. 슉 하잖아. 네. 얼마 걸릴 것 같아 그 음식 만드는데? 하나, 둘, 셋, 3초. 한 5분, 10분 이렇게 되잖아. 오. 안 죽어 이렇게 되면은. 야. 장기간 고열을 가해야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고기가 부족하니까 꼭 중국 애들 죽은 돼지도 먹는다고. 지는 안 먹어도 판다고. 그렇죠. 팔지. 어. 돈을 벌게 해서. 그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돼지 독감 걸려 죽은 돼지들도 먹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돼지한테 전염병이 들면 황제가 바뀐다. 아. 돼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왜냐면 이 중국에게 있어서 그 돼지고기는 아메리칸 인디안의 버팔로와 같습니다. 버팔로요? 네, 아메리칸 들소. 그 늑대와 추물이란 옛날 영화 봤어요?
예, 저는 예. 9세대라서 봤어. 늑대와 춤을.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예, 했어 예. 이미. 끝났어. 됐어. 봤어. 인정. 다른 됐고. 거, 이거 딴 거 같은데. 이 늑대와 춤을 보면은 그 숀 코넬린가? 아니야, 숀 코너. 못 봤어요. 예. 주인공 이름 몰라요. 까먹었어. 하여튼 걔가 그 아메리칸 대평원에 가 있는데 대평원에서 아메리칸 들소 버팔러들이 떼거지로 죽음을 당했는 걸 봐요. 오, 어. 갑자기 왜? 그냥 백인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고기를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하.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 중요한 건가 보죠. 그게?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버팔로는요 필수품이에요. 그 버팔로를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따라다니면서 살았거든. 그러면서 그 사냥을 했는데 항상 개체수 조절을 하면서 사냥을 했어요. 왜냐면 새끼가 자꾸 증식되어 자기들 걸 먹으면서 사니까. 그래서 버팔로를 잡으면 그 가죽으로 인디안 천막도 하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입고 그리고 그 뿔은 머리 뿔 장식으로 쓰고 모자에 그리고 내부 뼈는 날카롭게 해서 바늘도 만들고 뭐 장신구도 만들고 고기는 먹고 이 등등 여러 가지 하나도 버리질 않았어요. 야,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이 주는 들소죠. 아, 그랬는데 그 들소가 대량으로 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전멸당해버린 거예요. 아, 식량난 뭐 기타 등등의 난으로. 아, 안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 저한테도 아낌없이 예. 주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잠깐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요? 나중에 그 그 이제 누군데? 그 바카라 손이라고 계신데 뭘 줬는데 그래? 그 구독자도 주시고 뭐 내가 아시는 분인가? 뭐 저기 뭐 마카오 손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헌신적으로 다 주시더라고. 다 빼줘요. 뭐 그 슈퍼챗도 요즘은 다 저한테 몰아주시고 뭐 구독자도 다 발길을 좀 쳐가지고 막 몰아주고 그래가지고 딱 그 버팔로랑 그거 생각하니까 아 진짜 그분 어둠 속에서 지금 계신 분인데 아메리칸 인디언이네. 아메리칸 인디언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분이 버팔로죠.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인디안이네. 인디언이면 죽지. 인디안이면? 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비유가 잘못됐다니까. 그래. 잘못됐네. 저쪽이 아메리칸 인디언. 그렇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인들에게서 돼지는요 버릴 게 없어요. 뭐 우리도 그래. 사실 우리도 가면 순대 먹을 때 순대, 허파, 머릿고기, 그 돼지 불알도 먹고 그래요. 어우. 뭐 다 먹어. 하여튼 먹는 게 없어. 버리는 게 없어. 그리고 뭐 다 쓴다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음식 만들 때도 돼지 기름으로 음식 만들면 되게 맛있어요. 야. 그리고 중국집 가갖고 한번 시켜보세요. 돼지고기 안 들어간 게 없어. 지가 들어간 것들만 닭고기예요. 오. 우리가 보면 뭐라 그러더라. 무슨 지 있잖아요. 따빤지 아니야. 하여튼 무슨 지 있는데. 단무지? 아니 단무지 말고. 지가 중국 말로 쥐에 쥐. 그러니까 그 생쥐 말고 네. 그 닭고기를 쥐로 오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가 들어간 게 다 닭고기인데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돼지고기예요. 거의 중국 음식 대부분이. 그런데 이 돼지가 죽어버리게 되면 중국 식량난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다 나요. 돼지 가죽 갖고도 뭐 여러 가지 하거든. 그러면 그 가죽 가죽도 만드는 사람도 망해버리겠네요. 돼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망해. 여러 가지로. 근데 오. 돼지가 대량으로 죽게 되면은 중국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중국인에게 돼지고기는 아메리칸 인디안의 버팔로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대량으로 죽으면서 지금 중국은 심각한 식량난과 여러 가지 파생 산업의 재난이 발생인데 이게 중국에서 말을 안 했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속담에 돼지가 떼죽음을 당하면 황제가 바뀐다. 즉 시진핑이 정치 권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거든. 그래서 이 타격을 막기 위해서 숨겼어. 야. 몰래 돼지 그 독감이 발생한 지역만 가서 방역을 하고 숨겼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돼지를 먹은 사람들이 칠랄레 팔랄레 막 중국 전토에 막 여행을 간다거나 자기 고향을 가보면서 바이러스를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중국 전토가 거의 돼지 독감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멀쩡한 돼지가 중국 땅만 들어가면 다 뒤져버려 그냥. 야. 돼지 독감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이에요. 태워 죽여요? 아니 그 일대를 다 태워버려야 돼. 중국을 다 태워야겠네? 그 불가능하다니까? 러시아는 돼요.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한 도시에서 그 다음 도시를 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막 그래요. 100km로 달려도 막. 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디 마을에 돼지 독감이 퍼졌습니다. 그럼 푸틴이 뭐라고 하죠? 야, 다 불태워버려. 그래. 오. 주민들 다 꺼져. 그래서 그냥 펄싸! 해가지고 그냥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린다고. 간단하네. 간단해. 그러니까 러시아는 독감, 전염병이 퍼지는 걸 쉽게 방지하는데 13억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국에서는 저쪽에 돼지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구마구 퍼지는 거야. 이게 방역이 안 되고. 그리고 방역까지 안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심하게 퍼져서 1년 반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중국은 거의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부족한 돼지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갔습니다. 베트남이요? 예. 러시아에서 또 안 사고 이번에 베트남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야씨 푸틴한테 야 임마 내 고기도 멀쩡했어 임마. 근데 난 못 믿겠는데.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갔어요. 예. 근데 이게 웬 우연의 일치인지 베트남도 돼지독감이 돌아버렸네. 오. 중국인들이 감과 동시에 다 뒤져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좀 데려가려고 해도 가는 족족 그 나라에 재앙이 닥쳐요. 뭐 야, 데스노스를 쓰나. 진짜 이게. 중국이 돼지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와. 네. 근데 이게 있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작물이 있어요. 농작물. 그게 뭐일 것 같아요? 국제 원유가가 올라가면 농작물이 막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뭔가 기름을 대체제예요. 기름이 되는 그런 거겠네요. 그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옥수수 기름? 그렇죠. 옥수수예요. 오. 옥수수. 옥수수에서 알코올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 그 자동차 연료로 쓰여요. 그러는데 돼지고기의 수요가 많은데 돼지고기의 공급이 딸리게 되면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고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노루고기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거 아니니까. 개고기 이런 거 일반적인 음식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 중에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먹는 거. 닭고기? 치맥? 치맥. 닭이죠. 닭? 닭. 그래서 돼지고기가 오르면 닭고기도 같이 올라가고 이게 연동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돼지가 독감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닭고기입니다. 그렇죠. 윈터 이즈 커밍. 뭔가 갑자기 여기서 내가 막 예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쁜 마음을 가져봐요. 나쁜 마음. 막 예언을 하고 싶은 마음. 가나다라. 기독교 신자라면서 가나다라 왜요? 이게 불경을 외우는 거야? 한글 공부. 기독교 신자라면서 불경을 외우고 그래? 한글 알파벳 알았어. 가나다라. 뭘 것 같아요? 존나 올라오네 여기는 벌써. 조류독감. 그래. 돼지독감과 조류독감이 중국에 만연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드는 걸까 나는?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조류독감은 뇌피셜. 난 지금 다 음모론이에요. 나는 지금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내 피셜을 얘기하는 거야. 음모론이다. 왜 올해 자꾸 중국에 조류독감이 돌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냐예요. 정말 갑자기 느낌이 확 오네요. 그렇죠. 공작의 냄새가 뭔가 그렇죠.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여기 연결시키는 건 뭐냐? 중국은 그렇게 되면 식량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중국은 부족한 식량을 메꾸기 위해서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은 만약에 조류독감과 돼지독감으로 닭과 돼지가 죽어서 국내에 수요를 못 맞춘다면 결국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쓰는 기축통화는 뭡니까? 달러. 자 중국에 달러가 있나요 없나요? 홍콩에. 와 그렇죠. 우후. 통계상으로 중국에는 외환 보유고가 존재합니다. 통계상으로는. 근데 그 달러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예요. 홍콩. 왜일까요? 다 부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돈 갖고 홍콩으로 도망가서? 그렇죠.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하도 샹하이방을 때려잡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중국 대기업, 화웨이가 됐던, 마윈, 알리바바가 됐던 모든 중국의 대기업, 다국적 대기업들은 전부 다 샹하이방 출신입니다. 화웨이도? 화웨이도 샹하이방이에요. 와. 그런데 하도 시진핑이 조지니까 얘네들이 전부 본사를 홍콩으로 옮겼어요. 북경 본사를 홍콩으로. 결제가 다 홍콩으로만 들어가고 더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리고 걔네들도 이민 가버렸어요, 홍콩으로. 야.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중 무역 전쟁은 뭐예요? 환율 전쟁이에요. 네네. 그럼 환율 전쟁에서 환율 방어하려면 중국 정부도 거기다 달러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작 중국 본토에는 달러가 부족하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곡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식량 자원, 원유 이런 걸 사는데 결제 수단이 달러가 필요한데 이 달러가 죄다 홍콩에 있고 그거를 갖고 있는 그 부자들이 전부 홍콩에 살아. 그래서 시진핑이가 했던 게 뭐냐? 홍콩에 있는 샹하이방 부자들을 북경으로 데꿔서 존나게 귀싸대기를 뗀 다음에 야 본사 북경으로 옮기고 자본도 북경으로 옮겨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갑자기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짜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를 가져가려다가 못 가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기만 참으면 이수진이나 얼지문동이나 강감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최영 장군이나 이런 특수한 장군들이 우리나라를 이성계, 위화도 해군을 했지만 이런 특수한 장군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중국이 못 가져가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티베트는 하루아침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이 사람이 모택동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모택동이가 쫄딱 망해가지고 국공연합할 때 저 국민당에서 쫓겨가지고 전쟁하다가 국민당한테 달라붙다가 공산당이 져가지고 평양으로 도망을 와요. 모택동이가. 도망하니까 김일성이가 어서 봐요. 김일성이가 모택동이를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모택동이를 다시 데리고 중국으로 쳐들어가 북한군이. 그래가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이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죠. 김일성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덩이는 김일성이가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역대 주석들이 김일성이 앞에는 그냥 꼼짝을 못한 모택동이를 구해줬고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기게 해줬으니까 김일성이가 중국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야. 국가의 은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한테 꼼짝 못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빚을 진 거야. 그 우리나라 풍수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풍수적으로 봐도 여기가 금인데 우리가 뭐예요? 토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우리가 없으면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요렇게 생긴 우리나라 지도가 뭐 요렇게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나라의 서쪽 콧구멍과 부산 콧구멍에서 들어가는 기가 요렇게 만나가지고 요게 중국으로 가요. 러시아로 가고. 그 이게 이 남방에서 올라오는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가 콧구멍이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의 콧구멍을 막아버리면 아시아뿐이 아니라 세계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전 영토의 콧구멍이야. 그래서 이 콧구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서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요 러시아에서 유라시아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국도 전부가 다 한반도야.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야. 그 아파치족을 왜 아파치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걸 아바지족이라고 그래. 아파치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근데 아바지 그러거든, 자기 아버지를. 그게 누구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미국 영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체가 우리 한민족이 살던 땅이라니까, 우리 동족들이. 가면 전부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한국말하고 비슷해. 아바지 오마니 그러고. 그러면은 이 아바지족을 서양 사람들이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뺏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영토도 내나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이 땅의 콧구멍에 내가 온 거예요. 숨구멍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국이나 EU가 중국 먹여 살려. 중국은 여기다 수출 안 하면 망해.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먹여 살려. 여기는 생명의 은인이니까. 중국 공산당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예요? 많은 기술력을 중국에 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중국은 많은 걸 우리한테 팔아먹고 우리도 팔아먹고 이래서 우리하고 중국은 이게 여기는 혈맹관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한국이 볼 때는 중국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마치 미국과 중국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고 여기는 혈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이 볼 때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보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계 콧구멍, 숨구멍을 쥐고 있는 땅이야 이게. 부산 콧구멍 같이 생겼죠? 네. 네? 여기 전라도 여기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는 누가 나왔죠? 김대중. 여기는 거제도는 하이도는 김대중, 거제도는 김영삼. 이 양쪽 콧구멍이야.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에서 앞으로 반드시 일본에서 해저 터널이 뚫려지면은 거제도로 들어와요. 콧구멍이 여기니까 거제도 들어와서 하이도 쪽으로 가야 돼 또. 여기로 와서 이리 올라옵니다. 이래서 서울로 와요. 이해가시죠? 이 도로가 이리도 가지만 경부 이리도 올라가겠지만 이리 와서 이리 두 개의 콧구멍을 지나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해저 터널이 뚫려지면은.
그래서 해저 터널도 그제도 저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요 지역 일대에서 나는 서울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자라죠, 그죠? 요 동쪽 콧구멍에 와서 자라잖아. 여기서 자랐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몇 명 나왔습니까? 경상북도에서만 4명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 경상남도에서만 2명이 나와.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거의 다 경상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 대통령 몇 명 나왔어요? 1명이야. 그 경상도는 6명 나오는데 여기는 1명. 그러니까 굉장히 인재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이 왼쪽 콧구멍이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청룡. 이게 자청룡 미국이잖아. 중국은 우백호에 있어요. 그래 우백호는 여자야. 자청룡은 남자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여기가 세니까 이 입김이 중국이 아무리 발부동 쳐봐야 여자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자기 때문에 기가 약해.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강제우성 아시죠? 강동성, 뭐 이 성들 길림성, 요령성, 뭐 이 중국이 이제 6군데 성이 전부 앞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요. 왜? 중국 공산당원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알아줬는데 지금은 공산당원들이 제일 나쁜 차를 타고 다녀요. 집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공산당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롤스로이스 벤츠 타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을 알기를 아주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부패하니까. 너무 도둑놈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앞으로는 인터넷 때문에 중국은 최고의 인터넷 앞에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민의 90%는 우리의 60년대 생활을 하고 앉아있어. 우리가 받는 월급의 10분의 1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노예와 비슷해. 거기서 한 1%가 부자고 나머지만 한 9%가 이제 조금 살만한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중국은 거지 왕국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해버렸다, 그럼 중국 경제는 몰락해버려요. 그러면 즉시 홍콩이 중국에서 분리하겠다고 나서고, 그 다음에 광저우성, 길림성, 요령성, 또 우리가 있는 조선족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길림성도 독립한다고 난리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중국은 거기다가 티베트가 또 독립할 거야. 그러면 중국 땅덩어리는 쫙 쪼개져요. 그것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다.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전 세계가 재편되는데 그때 내가 모두 해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소국 연합을 만들어. 약소국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유엔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이 약소국 연합이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일본을 지배하게 돼. 그래 이 사람들이 장사해 몰려니까 약소국 연합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 다 강대국이 들어와. 그래서 세계를 통일해. 그래서 내가 세계를 통일해내는 하늘에서 와 있는 유일한 인간의 몸으로만 와 있는 것이 여러분하고 에너지는 정반대예요. 맞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기 있는데 중국은 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목이야. 목하고 토는 뭐예요? 항상 우리 조상들이 미국은 믿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극하는 민족으로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막 우리한테 원조해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이 계속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목극토야. 목은 반드시 토를 극해요. 그러니까 목극토를 다른 말로 말할 때 목, 극, 생, 토. 이거 약자야. 생을 뺀 거예요. 목이 극해지면은 토가 만들어져 버려요. 목을 막 자극하면은 토가 나와요. 토가. 그러니까 목 속에서 토가 나왔다. 그러니까 토는 목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은 토를 극한단 말이에요. 극하지만은
목이 힘이 없는 건 아니야. 목은 중앙토야. 그래서 목 속에서 토가 나온 것이지, 목을 극하면 거기서 토가 나오지만은 목이 토를 이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잘못 알고요. 목극토 하니까 아니 목이 토를 이기는 줄 알아. 이게 이길 극자야. 이게 이길 극자. 그러니까 이 사주 보는 사람들이 목극토 하니까 아 목이 토를 이긴다 이렇게 알고 사주를 풀어요. 그거 잘못 푸는 거야. 목을 극하면 토가 생긴다는 거야. 목극생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이 토가 없이는 못 산다 이 소리야. 목은 토가 있어야 나무가 살아 안 살아요? 토가 있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사이가 항상 미묘한 관계가 되면서 믿을 수는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마라. 중국은 중간이다. 소련에 속지 마라. 소련이 6.25 했으니까. 일본은 일어난다. 일본은 일어나. 자, 일본이 뭐예요? 화라고 하자고. 일본이 목과 화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함수관계. 흙 속에 불이 있어 없어요? 흙 속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붙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풍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한국에 와 있는 것은 중국이 달라일라마를 무서워하고 텐진 가초를 무서워하고 미국의 사드를 싫어하는 이 중국이 허경영의 공동자본주의가 중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중국이, 어떤 사람은 전부 거지야.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주의는 말만 공산주의지 자본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자본주의냐? 개인 자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개인 재벌이 막 나와. 개인 자본주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흉내. 그러다가 중국이 한국 흉내 내다가 중국이 분할돼. 중국의 분할을 앞두고 있다. 지금 중국의 GDP가 경제 성장이 10%에서 다시 9%로 내려갔죠. 그래가 다시 8%로 내려갔죠. 7%로 내려갔죠. 지금 6% 내려갔죠. 중국이 지금 6%야. 경제 성장이 6%입니다. 경제 성장이 6%가 되니까 중국이 무슨 전략을 쓰냐? 한국 제품 부속을 쓴 제품은 국가에서 융자를 안 해줘.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만 썼다면 은행 융자가 오나?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삼성 핸드폰 중국에서 핸드폰 판매는 중국에서 꼴찌야. 삼성이. 이게 그 거대한 대륙에 한국 핸드폰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이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가고 우리는 지금 몇 프로 성장이냐? 우리나라는 2% 성장이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1%, 미국도 3% 성장 올라가거든. 근데 우리는 프로테인 적이 낮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거를 안 써버리니까 우리는 더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야.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니까 포탄은 우리나라에 떨어져. 그냥 만약 미국과 중국이 핵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박살 나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북한, 남한은 싸울 겨를도 없어요. 맞아요. 핵폭탄이 막 거기나 여기나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이 사람들은 이건 국민 총생산이죠? 국민 총생산인데 이 퍼싱 파워퍼티는 뭐죠? 퍼싱 파워퍼티가 PPP. 이거는 PPP라고 그래. 이것이 PPP가 뭐겠어요? 중국은 이거는 구매력이라고 그래. 구매력 평가요. 구매력 평가 세계 1위야. 중국이
전 세계 물건을 제일 많이 사. 알겠습니까? 구매력 평가 세계 1위 국가한테 우리는 무역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허경영 같은 자가 아니고는 다 굶겨 죽여.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펄싱 파워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펄싱 파워. 이거는 구매력을 말하는 건데 미국 사람이 구매력이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1년에 수출하는 게 얼마요? 우리 총 수출의 17%야. 중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요? 23%야. 우리 총 수출의 요 두 나라가 몇 프로 차지해요? 40%를 차지하는 거야. 그럼 나는 머릿속에 이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 이 사람들의 전략,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 허경영 사진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앞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침범할 필요는 없어. 그냥 굶겨 죽여버려.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왜냐? 중국이 점점 수출을 줄이고 있거든. 우리 수입을 줄여. 그리고 우리한테 사가는 건 뭐만 원자재만 가져가는 거야. 원자재만. 석탄이나 뭐 철강 원자재만 가져가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제품 저거 더 잘 만들어. 이제 중국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고 옛날 말이야. 알겠죠? 훨씬 질이 좋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전공은 제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내가 10가지 이야기한 중에 영성이야, 영성.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기도하라면 기도 잘하고 뭐 믿으라면 믿는 거 잘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굉장히 감수성 예민하잖아. 공장에 가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특수하게 쓸 수 있는 두뇌들인데 저 2세들을 우리가 저렇게 놔두면 되겠냐고 지금. 그래서 세계 구매력이 1위인 이 나라 중국이죠. 이 중국이란 나라가 활개를 치는데 이 중국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한반도에 착륙한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의 GDP는 우리보다 낮아. 맞죠? 우리보다 GDP가 중국이 낮습니다. 그러나 GDP보다도 국민 구매력 평가 1위가 세계에서 최고로 무서운 거야. 이제 GDP 논할 필요가 없어요. GDP가 우리가 3만 불이다, 중국이 뭐 5천 불이다,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니야. 알겠죠? 구매력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야. 끝없는 블랙홀이야.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또 그걸 만들어가 또 팔아. 그렇게 구매력이 있는 중국 사람들 우리가 예사로 볼 수 있나? 아니요. 알겠죠? 네. 그냥 인해전술로 쳐들어오는데 돈으로 쳐들어와. 나중에 핵무기로 쳐들어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중국을 조용하게 쪼개가지고 6개 국가로 쪼개가지고 각 성별로 쪼개가지고 아시아 연방을 통일할 때 거기는 국가 6개로 인정해주고 여기는 우리는 하나로 남북을 하나로 해서 그 아시아 통일할 때 그 표가 거기는 6표 우리는 1표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할 때 각 나라마다 표를 나눠주겠죠? 네. 미국은 표가 몇 개죠? 50개죠? 그렇게 표를 나눠주면서 전 세계가 통일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 대통령은 누가 하느냐?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각 나라의 대표가 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하듯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싸울 일이 있나 없나? 지상의 낙원이야. 뭐 미국 가는데 비자 필요 없어. 맞아요. 뭐 얼굴 찍고 뭐 이거 필요 없어. 알겠죠? 뭐 테러범 하나도 없어. 세계가 통일이 되니까 테러범이 있나? 지상 낙원. 알겠습니까?